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 테슬라 창업자이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새로운 영주권 카드, 골드 카드가 테스트에 들어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골드 카드가 뭐냐? 좀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거죠. 이게 한 우리 돈으로 70억 원이 넘는 엄청난 가격인데 벌써 예약자가 1000명이 넘었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잘 팔리면 미국 정부 부채를 다 이걸로 갚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잖아도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서 상속세 문제 때문에 미국으로 투자 이민을 가는 이런 경우 아마 주변에서도 여러 번 얘기 들었을 겁니다.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70억 원의 미국의 새로운 영주권 카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인지 이게 상당히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문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아경제기획취재부의 이현우 기자와 함께 합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 골드카드, 이거 사실 처음 들어보는 건데, 네. 기존의 투자이민 프로그램 EB5 비자? 네. 이걸 이 골드카드가 대체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해서 더더욱 이게 좀 미국의 투자이민이나 좀 영주권 획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좀 상당히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다 하기로 정책이 그렇게 바뀐 겁니까? 아니면은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 건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 자체는 지난 2월에 해서 이제 2주 만에 이제 자기는 내놓겠다 그렇게 얘기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했군요, 이미. 예, 아,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제서야 테스트를 이제 시작을 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아직 완벽하게 확정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EB5 비자 자체도 이제 미국 정부 혼자서만 이제 없애거나 뭐 다른 걸로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어서 아하. 아마 실제로 골드카드 제도가 정착되는 데는 좀 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실 골드카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부유층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내놓았던 새로운 투자 이민 제도를 뜻하는데요. 본인 얼굴까지 넣어서 시제품 도안까지 일단 공개는 했었는데 본인 얼굴 넣어서. 예, 실제 제도가 아직 도입되지는 못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머스크 정부열부 수장이 네. 일단 시스템 테스트 중이다 이렇게까지는 밝힌 상황입니다. 네. 이 제도는 기존의 미국 투자이민 제도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싼 값에 미국 영주권을 남발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스스로 지적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제안한 제도였는데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1억 원 정도를 내고 미국 영주권을 사는 그냥 제도입니다. 돈으로 사는 예, 거군요. 그렇습니다. 팔겠다, 영주권을. 예. 아, 이 실제 투자 이민 제도하고는 좀 상당히 큰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네. 골드카드는 투자 이민처럼 미국의 뭐 사업체나 펀드 등에 투자를 하면서 영주권을 얻는 제도가 아니라 진짜 글자 그대로 미국 정부에 500만 달러를 기부 형식으로 내고 대신에 영주권을 받는 제도입니다. 아,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매 가능한 잠재 고객까지 지금 리스트를 뽑아왔다고 하는데요. 네. 전 세계 잠재 고객만 3,700만 명 정도 있고 이 중에 10만 개만 팔려도 미국 정부 부채는 모두 갚을 수 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계산을 해봤군요. 10만 예, 명한테 이렇게 70억 원씩 받고 판매하면 재정부채를 거의 다 갚을 수 있다는 계산까지 나왔다. 예, 그렇습니다. 아하. 이 기존의 이제 투자 이민 같은 경우에는 8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사이에 투자를 하면은 이제 나왔던 거라서 사실 원금을 또 이거는 완전히 미국 정부에 내는 형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투자금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해당 사업이 실패를 해도 일부는 회수를 할 수 있는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골드카드는 정말 가격을 엄청 크게 올렸고 네. 아예 돈을 미국 정부에 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놓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매수를 할까 좀 의구심이 있다고는 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 투자이민의 경우에 주로 미국 내 경기 상황이 좀 어려운 지역들, 또 낙후된 지역들의 주 정부에서 지역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또 발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아예 없애려면 미국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제 주의회, 주 정부 승인까지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 공화당 내에서도 이게 자기네 지방선거나 총선에 있어서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밀어붙이긴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마다 또 상황이 또 다를 수가 예,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어쨌든 참 이 화제성이 있는 정책이긴 합니다. 돈으로
미국의 영주권을 산다. 이게 뭐 어쨌든 학교 들어갈 때 돈 내면 입학을 보장한다라는 것과 약간 비슷한 그러한 맥락으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영주권을 팔아서 미국의 부채를 상당 부분 갚는다. 또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정부 사업 개념으로 이걸 보는 건데, 그런데 이걸 어쨌든 대상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 이민의 경우는 금액도 적고 네. 투자해서 어느 정도 또 회수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 골드카드 같은 경우는 금액도 뭐 70억 원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정부에 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돌려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지금 뭐 예약자가 벌써 1000명을 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뭐 이게 인기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게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사전 예약자가 1000명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은 네. 아예 흥행이 안 되면 이런 얘기를 안 꺼냈을 텐데 또 어느 정도 전 세계 부유층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에서는 또 논란도 많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돈만 내면 다른 조건은 아예 보지 않고 영주권을 바로 내주겠다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미국 투자이민 같은 경우에는 신청 대기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신청을 하면은 평균 2년 9개월, 거의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근데 최근 뭐 중국이나 중동, 남미 등지에서 이제 정치적 불안감이 커진 나라들은 미국 영주권을 부자들이 빨리 이제 받고 싶어하는 분위기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미국 정부에서 급행 프로그램이라고 또 따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아마 가격이 훨씬 비쌀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한 골드 카드가 이제 그런 이제 수요를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아주 빠른 급행 서비스로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과거 행적이라든가 범죄 이력을 가진 사람들도 뭐 심사 없이 그냥 돈만 내면은 다 내주는 서비스가 될 경우에는 이제 자칫 타국의 경제 사범들의 탈출구나 혹은 범죄 자금 세탁에 이용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은 뭐 카드의 액수 이외에 골드 카드 발행 대상이 명확히 나오진 않았고 네. 이제 제도가 어떻게 구축이 될 건지도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아마 트럼프 행정부에서 10만 개 판매가 목표다 그렇게 얘기한 거 보면은 기부금 이외에는 다른 조건들은 좀 허들이 많이 낮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뭐 쉽게 생각하면 테러 자금이나 아니면 뭐 그 남미 같은데 그 마약상 네. 이런 그런 인물들 같은 경우는 뭐 70억 원 정도 내고 그 미국 영주권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까지 미국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좀 궁금하네요. 그런데 이게 뭐 투자이민제도 미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있고, 다른 네. 나라들도 아마 이렇게 골드카드 형식으로 돈만 내면 영주권 주는 그런 제도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미국과 관련된 이 골드카드 제도, 이것이 이렇게 좀 화제가 되고 주목받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말씀해주신 대로 투자이민 자체만 따지고 보면은 심지어 우리나라도 뭐 제주도와 같은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투자이민 제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사실은 투자이민으로 많이 언급되던 나라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캐나다라든지 네. 뉴질랜드, 스페인, 홍콩 같은 곳들이 이제 많았었는데요. 근데 이들 중에서도 특히 지금 미국이 많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네. 아무래도 다른 지역들 대비로 경기 상황이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영어만 배우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이제 생활이 수월하다 이런 측면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캐나다나 뉴질랜드 같은 지역들은 그 전에는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었는데 지금 미국과의 관세 전쟁 문제가 터진 이후에는 좀 투자 이민하기 적합하기 어렵다 그런 평가들이 나오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가라앉고 있다고 하고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 국가보안법 통과 이후에는 좀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좀 꺼리는 상황입니다. 유럽 지역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좀 위험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미국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아무래도 또 영주권을 받는 여러 루트들 중에 가장 난이도가 낮은 게 이제 투자 이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또 매력적인 투자처가 또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더 몰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또 역설적으로 지금 골드 카드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럼 투자 이민 제도는 정말 트럼프가 없애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투자 이미 문의가 지금 미국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 역설적으로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오히려 투자 이민 수요를 많이 늘리려고 일부러 지금 이걸 발표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골드카드 제도를 뭐 당장 실제로 도입하겠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투자이민 제도를 더 활성화하고 많이 받아들이기 위한 카드로 골드카드를 활용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네요. 실제로 예. 골드카드가 도입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예, 거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참 이 전 세계의 이 경제 흐름 속에서 그나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고 뭐 온 조처를 다 취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미국 쪽으로 조금 더 돈들이 몰리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부유층들도 상속세 문제 등등으로 해서 미국으로 이제 투자 이민을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꽤 뭐 숫자가 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골드카드 이 문제에 관련해서 그러면은 좀 그런 수요가 더 늘어날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당장은 골드카드로 투자 이민 제도가 없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문의 자체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액 자산 보유자 중 투자 이민 떠나는 규모가 한 세계 4위 정도다. 그런 이제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다. 예, 지난해 약 1,200여 명이 이제 투자 이민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네, 1위 국가가 중국으로 한 15,000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인구 비율로 따져보면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 투자 이민 주요 동기는 상속세 영향이 가장 큰데요. 우리나라가 거의 뭐 30억이 넘어가면 50%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OECD 평균 15% 대비로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이제 면세 한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차이가 극심하기 때문에 더 이게 유인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면세 한도가 이제 한 부모한테 받는 면세 한도만 1,361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한 19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 부모한테 합치면은 이제 380억까지 면세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 없이 380억 정도를 상속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많은 자산가들이 상속세를 아예 내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세가 이제 15억이 넘는 사람들은 차라리 미국에 투자 이민을 하고 미국서 상속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네, 그동안 투자 이민이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요. 이제 정말 골드 카드가 만에 하나 이제 정말로 활성화가 되고 투자 이민 제도가 이걸로 대체가 된다면은 비용이 아마 7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나니까 이 상속세로 인한 수요는 지금 우리나라에선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도 또 논의되고 있는 상속세 제도 개편 문제가 또 있고 또 이 골드 카드가 정말로 이제 이루어질지 아니면 이제 그냥 투자이민 제도가 존치가 될지 이 여부가 많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투자임이 더 늘어날지 말지의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한국과 미국의 제도의 변화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문제, 돈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도 지금 상속세 개편 안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과 골드카드, 미국의 투자 이민 이게 이제 다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까 이현우 기자 얘기한 대로 30억 넘으면 50%인데 이걸 대폭 낮춰주는 쪽으로 세제 개편을 한다던가 그러면 이제 투자 이민이나 이 골드카드 수요 우리나라에선 줄어들겠죠. 그죠? 제 지인도 작년에 투자 이민을 미국으로 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로 돈 벌러 미국 간다. 예. 이 상속세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한국에서 내는 것보다는 미국으로 투자 이민을 가는 게 훨씬 투자적인 측면에서 이득이 되기 때문에 뭐 이민을 어렵지만 결정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아마 이런 것들 제도적인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좀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미국에서 새롭게 이야기되고 있는 70억 원의 미국의 영주권을 살 수 있다는 골드카드 제도 과연 실제로 도입이 될지 또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투자 이민이나 이 골드카드 도입과 관련돼서 어떤 또 영향을 끼치게 될지 이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